이별은 직후에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별 직후에 멀쩡했던 건 강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이별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격은 먼저 오고 실감은 나중에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후폭풍이 옵니다. 이별 직후 당신은 생각보다 멀쩡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었습니다. 잠도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잘 버티는구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히겠구나.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카페에서 흘러나온 노래 때문에, 냉장고에서 발견한 음료 하나 때문에 그냥 창밖을 보다가 멀쩡했던 게 착각이었습니다. 이별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별 직후에 멀쩡한 사람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완충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한 번에 너무 큰 고통이 오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충격을 일시적으로 차단해서 당신이 기능할 수 있게 합니다. 일종의 보호 본능입니다. 당신이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 직후에 당신은 오히려 차분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밥을 먹고 유튜브를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오히려 에너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방을 청소합니다. 오래 미뤄뒀던 일을 시작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려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이별이 아직 몸에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실이 뇌에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관계가 길었을수록, 그 사람이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었을수록 그 시간은 더 깁니다. 함께 자주 가던 카페가 있었다면, 매일 연락하던 루틴이 있었다면, 습관처럼 공유하던 것들이 있었다면 뇌는 그것들을 하나씩 현실에서 지워나가야 합니다. 그 작업은 하룻밤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별 직후의 멀쩡함을 당신이 강하다는 증거로 읽지 마십시오. 아직 이별이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멀쩡했던 것은 이별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이별을 아직 느끼지 못한 것입니까? 후폭풍이 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별 직후부터 지금까지 담담하게 지나가는 사람, 그것이 더 성숙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폭풍의 크기는 관계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었을수록, 그 사람과 함께 쌓은 것이 많았을수록 후폭풍은 더 크게 옵니다. 후폭풍이 없다는 것은 강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깊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무너지는 당신이 덤덤하게 지나가는 누군가보다 약한 게 아닙니다. 후폭풍에는 반드시 계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어떤 순간이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그 방아쇠는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당신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람이 좋아하던 노래가 카페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냉장고에 그 사람이 두고 간 음료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그 사람과 늘 이 시간에 통화했다는 게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감각은 기억을 저장합니다. 눈이 아니라 피부가, 귀가, 코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뇌가 감정을 차단하고 있어도 감각은 그 차단을 우회합니다. 그 사람의 향기와 비슷한 냄새가 지나갔을 때, 그 사람과 함께 먹던 음식을 혼자 먹게 됐을 때 감각은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뇌가 차단해 두었던 것이 감각을 통해 열립니다. 그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이별을 실감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던 당신의 일상이, 그 사람이 있을 때의 세계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몸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후폭풍이 강하게 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사에 출근하고 밥을 먹고 주말을 보내려고 할 때 일상이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 일상 안에 없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는 없다는 것이 그때서야 실감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있던 당신의 일상입니까? 그리고 이 순간 많은 사람이 같은 충동을 느낍니다.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이 감각이, 이 고통이 너무 선명해서 그 사람에게 연락하면 이것이 멈출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을 보면 이 후폭풍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충동은 그 사람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고통을 지금 당장 멈추고 싶어서입니다. 연락은 후폭풍을 끝내지 않습니다. 잠시 마취할 뿐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끝나면 후폭풍은 다시 시작됩니다. 때로는 더 강하게.
이별 후 폭풍이 특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별 직후에 감정을 눌렀던 사람입니다. 울지 않으려 한 사람, 약해 보이기 싫어서 씩씩하게 지내려 했던 사람, 바쁘게 움직이면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 했던 사람,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고 혼자 있을 때도 핸드폰을 켜고 뭔가를 보면서 멍한 시간을 채웠던 사람. 감정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몸 안 어딘가에 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립니다. 방어가 낮아지는 순간을. 피곤한 저녁, 혼자 있는 밤, 아무 이유 없이 멍한 오후, 그때 터져 나옵니다. 올 이유가 없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화가 나지 않아야 할 때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미 정리한 줄 알았는데 처음처럼 무너집니다. 당신은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 왜 지금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애도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별의 충격, 상실감, 분노, 허탈함이 교과서처럼 차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억눌렸던 순서대로 나중에 한꺼번에 오기도 합니다. 이별 직후에 울지 못했다면 그 눈물은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별 직후에 화내지 못했다면 그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몇 주 뒤, 몇 달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별 직후에 감정을 눌렀던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약해 보이기 싫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었습니다. 이별에 이렇게 오래 흔들리는 내가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했습니다. 멀쩡한 척했습니다. 빨리 털어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근이 후폭풍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를수록 그것이 터져나올 때의 압력은 커집니다. 이별을 빨리 끝내려 할수록 이별이 더 오래 갑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은 원래 그렇게 작동합니다. 지금 무너지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억눌렸던 것이 이제야 나오는 것입니다. 후폭풍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상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무너집니다. 이번엔 전보다 더 갑작스럽게. 당신은 그것이 더 이상합니다. 한 번 지나가는데 왜 또 이러는지.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복은 직선이 아닙니다. 파도처럼 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두 번째 후폭풍이 왔다고 해서 첫 번째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것도 통과의 일부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두 번째 무너짐에서 스스로를 탓하는 것입니다. 한 번 겪었는데 또 이러는 나는 정말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런데 파도는 치는 게 정상입니다. 잔잔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러는지. 이별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왜 지금 더 힘든지. 당신이 이별 직후에 멀쩡했던 것은 이별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미뤄둔 것입니다. 지금 무너지는 것은 뒤늦게 찾아온 나약함이 아닙니다. 미뤄뒀던 이별이 이제 도착한 것입니다. 회복은 감정을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미뤄뒀던 감정을 하나씩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별 직후에 울지 못했다면 그 눈물은 지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별 직후에 화내지 못했다면 지금 화가 나는 게 맞습니다. 감정은 제때 오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늦게 왔다고 거짓이 아닙니다. 이별 직후의 멀쩡함을 기준으로 지금의 당신을 재지 마십시오. 그때 멀쩡했던 것과 지금 무너지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별의 실제 무게가 지금 처음 닿고 있는 것입니다. 이별은 당신이 준비됐을 때 오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 일상 안에서 그 사람의 빈자리를 처음으로 볼 때, 그때 비로소 도착합니다. 버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